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학기에 다문화 멘토링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굉장히 실감이 있죠. 자, 이번 시간엔 다시 이번엔 중고등부예요. 중고등부. 다문화 국제학교가 송우리에 있습니다. 그 학생을 여학생을 이제 멘토링한 얘기인데요. 애들이 보면서 어떤 상황으로 멘토링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여기 이 학생의 학교를 보면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광명시에 있는 학교로 돼 있어요. 제가 지금 5년, 6년째 다문화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여기 송우리에 사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당연히 초중학교는 배정을 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에 이제 어느 학교 지원하면 고등학교가 뭐 지금 다 이제 무시험 이제 전형이기 때문에 하면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아이들을 잘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관내 학교를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이 다문화 국제학교 가서 이 학생이 포천시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왜 광명시에 있는 학교를 갔는가? 이 학생 하나만이 아니에요. 한 두세 명, 두 명인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관내에서 이제 잘 안 받아줘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받고 뭐 이랬는데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광명시에 있는 이 학교에서는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거길 다닐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할머니랑 같이 가서 방을 얻어서 살면서 다니거나 뭐 이런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여러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일단 기타 등등 해서 이 관내에서 학교를 다녀야지 부모를 떠나서 또 멀리 가서 다닌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추고 지켜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담임교사의 사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습 면에서 한국어 교육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제 이 중고등학생들은요, 중도 입국한 이 학생들이 있어요. 뭐냐면 초등학생들은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 남편과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부부가 많는데 결혼하고 여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는 한국말이 약간 서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치원이나 뭐 다 유아원부터 초등학교 다니고 하기 때문에 한국말 잘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중도에 이제 재혼이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서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학교는 이제 이렇게 배정을 받지만 이 대안학교, 다문화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뭐 초등학생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 배정을 받았지만 이제 그 다른 특별 학급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고 그러는데 중고등학생들께는 이 대안학교, 다문화 국제학교에 와서 영어, 수학, 국어, 기타 등등을 이제 뭐 6개월, 1년 이렇게 배워서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되면 학교로 가는 이제 이런 과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생활면에서 정도를 잘하며 청소와 설거지 등 환경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친구 관계, 같은 반의 태국 학생인 아무개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명 모두 K-팝에 관심이 많아서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뭐 특히 청소년들은 이런 공감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초학력 본국에서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본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다 왔는데 초중고등학교를 그런데 이제 또 학력이나 여러 가지 또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응하는데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방과 활동. 작년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편인데 올해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 외에도 같이 모여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의 강점은 모든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로 노력하며 선생님들과 예의 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의 양점은 같은 반에 베트남 학생이 2명이나 있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죠. 우리도 외국 가면 우리나라 학생이 없는 어학연수를 가거나 뭘 가면 없는 데 가야지 뭐 영어나 그 나라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같은 모국 학생이 있으면 같이 이제 모국어를 쓰니까 이 학생도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담임 선생님 요구사항은 뭐냐면 학생이 베트남 학생들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스스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다문화 출신 학생이지만 또 개중에는 한국말을 잘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못하는 학생도 있을 것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그래서 교육 계획은 한국 적응 도움을 주는 것을 이제 해보려고 한다. 수요일 날 중고등부는 조금 늦습니다. 시간이 초등학생은 뭐 오후 1, 2시, 2, 3시인데 중고등부는 3, 4시 이렇게 좀 늦어요. 아무래도 수업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보고서 2는요. 교육 계획인데 자, 이제 어떤 내용을 써봅시다. 나의 생각, 멘토의 생각이에요.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한국어 사용에 아직 서툴지만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포천에서는 아니지만 광명에서 일반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 밝은 아이입니다. 그렇죠? 네. 자, 멘토링 지원 내용은 한국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야무개가 가지고 있는 교재로 꾸준하게 공부하기, 그 다음에 베트남과 친구들과 있을 때도 최대한 한글을 사용하여 대화하도록 유도, 한국어 외에도 체형 미술 활동을 통해서 재미있는 멘토링 시간 가지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의 멘토의 목표는 베트남 친구들과 있을 때 베트남어 사용빈들을 줄여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이게 이제 계획이죠. 자, 보고서 3은요 이제 구체적인 주간 계획을 또 이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술치료학과 학생이 멘토링을 했는데, 자, 주 1회씩 가서 어떤 내용을 이제 계획을 했는지 봅시다. 자, 1주차에서, 이제, 처음에 첫 만남으로 1차에서는 자기소개면 라포 형성, 이제 서로 이제 친한 친근감을 형성하는 것을 갖고 한국어 교재로 진도 나가기, 읽기 말하기 20분, 워크숍 쓰기 20분 이런 식으로 첫 주를 진행하고 하겠다고 계획을 했고요. 2회차에는 멘토링을 만나지 못한 동안 있었던 일 이야기 나누기, 한국어 교재로 진도 나가기, 읽기 말하기 20분, 워크숍 쓰기 20분. 그 다음에 이제 또 3회차에는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 나누기, 한국어 교재로 진도 나가기, 읽기 말하기, 워크숍 쓰기, 이 학생에게 베트남어 배우기, 이런 것들도 학생이 베트남을 가르쳐주면 자신감도 생기겠죠. 그러면서 한국어를 연계해서 하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현미경 구입 이런 건 뭐 이제 그 학교 비품이나 또는 그런 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웬만한 학교는 다 이제 비품들이 있어요. 교보자들이. 자, 4차. 한 주간 있었던 일 이야기 나누기, 한국어 교재로 진도 나오기, 읽기 말하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아이는 특별히 한국어를 빨리 배워야지 수업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한국어 배우는 거를 많이 이제 계획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5주차에는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 나누기, 한국어 교재로 진도 나오기, 읽기 말하기, 워크숍 쓰기,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주가 있었던 이야기 나누기, 또 한국어, 주로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주로 해서 성원이 가까운 거는 9회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이제 1회차는 어떤 내용을 했는지 봅시다. 첫 인사 나누기 했어요. 한국어 공부하기. 지난주 다른 친구들은 멘토링을 시작했지만 저는 축제 공연 리허설 일정상 시간이 안 맞아 이번 주에 멘토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멘토 학생 얘기죠.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고
남자 선생님이 아이여서 실망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자리 앉자마자 친에게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미리 보내주셨던, 이건 제가 이제 보낸 거죠. 지난 학기에 이 아이가, 이 학생이, 멘티 학생이 어떤 내용으로 멘토링을 했던가를 제가 미리 사전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생이, 멘토가 이제 어린 정보를 보니까 K-팝을 좋아한다고 들어서 저도 K-팝을 좋아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었더니 학생도 쉽게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짧은 시간에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어떤 멘토링 활동을 하면 좋을지 물어봤더니 지난 학기 이미 멘토링 경험이 있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 물어봤고 이 학생이 가져온 책으로 한글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알려주게 된 것은 리을 탈락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내 모국어니까 당연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고 중고등학생 때 배웠던 것도 있으니 쉽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문법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알려주는데 자신감이 조금 떨어졌고 미리 준비를 해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을 탈락과 니은 첨가에 대한 말하기와 간단한 이론 설명이 끝난 후 말하기를 통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고 역할을 나눠 역할극도 해봤습니다. 정확한 발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한 것도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책의 친구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는 내용이 있어서 모모 학생의 친구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워크북으로 글씨를 써보도록 했습니다. 이도 리을 탈락, 니은 첨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말하기보다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고 뿌듯하였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공부만 하기보다 조금 더 친해지고 또 있죠. 여기 이제 그림도 있어요. 요건 이제 10번 공부는 이제 그만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도 보여주고 라포 형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와 이야기를 하다 제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으면 베트남에서 온 다른 친구에게 베트남어로 물어보고 다른 친구가 저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한국어를 사용하기도 약속하였고 나중에 저에게 베트남어를 알려주기로 약속도 하였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보여줬던 그림에 있는 것들을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그 물음에 무엇은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이 내어 첫 번째 멘토링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멘토링한 경험, 의견, 생각은요 이랬어요. 처음이라 많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멘티 학생이 잘 따라와 주었고 재미있는 멘토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글에 대한 것을 멘토링 하는 동안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멘티 학생이 알려준 베트남을 잊어버렸지만 멘토링을 통해 베트남어로 알아가는 좋은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1차를 이제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자, 인사 나누기 한국어 공부. 또 우리 멘티 학생에게 베트남어 배우기. 자, 이제 한 주를 또 다른 행사 때문에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2주 만에 만나게 된 우리 멘티 학생은 오늘도 밝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고 지난주 쉬는 날이었는데 무엇을 했는지 물었더니 드라마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였고 어떤 드라마였냐고 물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배우 이름을 알려주었고 어떤 드라마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물어봤는데 한글날이라고 알고 있었고 아마 이게 휴일이어서 이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이 자연스럽게 한국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가져온 책은 저번 주에 우리 멘티 학생이 가져왔던 책과는 다른 책이었습니다. 멘티 학생이 이 책으로 공부하겠다 가져왔으니 일단 시작하였는데 앞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그 다음 장부터 시작하길래 이상했지만 그냥 우리 멘티가 하자는 대로 페이지부터 시작하여 단원에 마무리되는 것까지 알려줬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 설명해주고 교재를 가리켜 멘티 학생이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내문과 홍보문의 차이를 설명하였는데 교재에 써있는 글을 읽어보라 하였고 잘 읽었지만 발음이 잘 안되는 부분을 알려주고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글에 대해 이해했는지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한국말로 이거를 금방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때 멘티 학생이 진짜 이 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건지 저의 질문을 못 알아들어서 모른다 한 건지 잘 모르지만 이럴 때마다 같은 베트남 친구들에게 베트남어로 물어보았고 그 다른 친구 한국어로 알려주는 등 이런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런 모습을 봐 베트남 친구들과도 한국어 사용하기로 약속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멘티 학생이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을 것 같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이 베트남 친구들과 있어도 한국어로 최대한 대화달라는 약속과 저희 SNS 아이디를 알려주어 한글로 메시지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멘토 멘티가 SNS로 한국말로 문자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베트남 친구도 가급적이 한글로 말을 써보고 이렇게 해서 점점 늘겠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사용하는 양을 점점 늘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단원 정리란을 푸는데 분명 전에 공부했던 부분이라고 넘어간 페이지의 내용을 멘티 학생이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늘 공부한 부분과 전에 공부한 것까지 다 복습을 해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저희 핸드폰으로 우리 멘티 학생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멘티 학생 SNS는 베트남어로 글이 작성되어 있길래 자 이건 저도 잘 못 읽겠네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파란 하늘이라고 알려주며 이것이 하늘이고 이것이 파란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베트남어를 더 많이 알려달라 하였고 아무개는 멘티 학생 흔쾌히 그러겠다 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멘티 학생이 수학여행으로 경주를 간다기에 지난 3일에 제가 다녀온 경주 사진을 보여주며 조심히 다녀란 말과 함께 멘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2주 만에 만나서 걱정했지만 처음 봤을 때보다는 더 편해진 것 같았고 부족한 실력이지만 우리 멘티 학생이 잘 따라주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배운 것에 대한 복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안 그런 것을 잘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수시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못 만나 또 2주 만에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첫 주 만나서 또 2주 만에 또 그다음에 또 2주 만에 이렇게 되니까 좀 시간이 처음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게 좀 아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3회차 인사 나누기 한국어 공부. 여러분들 이게 한국어만 이렇게 공부하는데도요 매주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서 상황들이 이렇게 발전되는 걸 보면 재밌죠. 자,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 지난주에 또 못 만나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습니다. 지난 수요일 학교 시험 기간이기도 하였고 다문화 국제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멘티는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하여 경제 왔다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여러 번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멘토링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메시지로는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 그에 대한 얼마나 재밌었는지, 경제에서 무엇을 했는지, 멘티도 저도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고 했습니다. 재밌죠? 이후 우리 멘티 학생이 가져온 교재로 멘토링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교재를 가져왔길래 왜 이 교재를 가져왔냐고 했더니 학교 선생님이 이걸 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바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멘토링 할 때 사용했던 교재인데 또 이번엔 앞부분에 진도를 나가자고 하여 멘티가 하자는 대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수업 내용은 니은의 이게 뭐예요? 누구의 것인지 대화하는 것과 무엇을 잘하다, 못하다, 잘못하다를 구분하는 것, 평소 대화에서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 등의 내용을 워크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멘티는 잘 풀어나가는 듯 싶었지만 실수도 종종 하고 제가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잘 모르겠다고 종종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유독 심한 것 같았지만 최대한 쉬운 단어로 설명해 주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오전에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 놀과 힘이 빠져있는 상태였고 집중력도 떨어진 이유를 뒤늦게 듣게 됐습니다. 나가서 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지쳐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우리 멘티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 오늘은 조그만 진도를 나간 후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번과 같이 멘티가 한국어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베트남 친구들에게 베트남어로 물어보는 게 아닌 한국어로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더 많은 시간대에 더 많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고 남은 멘토링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같은 베트남 친구들에게 한국어로 이제 물어보고 그런 거죠. 굉장히 좋았죠. 자, 지난번 베트남 친구들과 있을 때 최대한 베트남 말고 한국어 사용을 부탁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같진 않지만 한 달 사이에 조금은 향상된 것 같습니다. 멘토링뿐만 아니라 멘티가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다문화 국제학교에서도 열심히 활동에 참여해서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벌써 매주 학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멘토는 아주 보람이 있죠. 어디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다음 이제 4회차입니다. 인사 나누기 또 한국어 공부.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공부했는데도 그 매주마다 매 회차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좀 이렇게 상세히 기록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마치 직접 어린이랑 같이 멘토링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지난주 다문화 국제학교 현장 체험학습 일정상 멘토링을 진행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멘토링을 매번 격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점이 멘티에게 미안했지만 멘티는 괜찮다 하였고 한국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야 어여 아야 어야 대다와 뭐뭐 세요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교재 자체가 계속 반복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에서도 멘티가 잘 풀어주어서 잘한다고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문제를 풀던 중 멘티가 조사, 을을 사용할 때 계속 틀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어려울 것 같다 간단하게 문제를 풀 때 틀리지 않도록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멘티는 지난 시간까지는 조금은 머뭇거리다가 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거의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베트남 친구들에게 한국어로 물어보는 횟수가 줄어들기 또 하였습니다. 아직 가끔 문제를 풀 때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틀렸다 얘기해주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생각해보려 하면 척척 풀어나갔습니다. 실력이 많이 늘었죠. 우리 멘티의 실력이 늘어 교재 한 단원을 푸는 속도가 더 빨라졌고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않았는데 이미 오늘 나가기로 한 진도는 다 나간 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자고 제안할까 했지만 실력이 늘고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려는 우리 멘티의 모습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일상적인 회화를 해보자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쵸? 이 학생들은요 빨라요. 그쵸? 그러더니 저에게 줄 것이 있다며 초콜릿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빼빼로도 이야기를 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지난 화요일 길에서 마주친 멘티의 일상을 듣기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멘토링을 끝냈습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이 멘토와 멘티가 굉장히 친해지면서 정말 공부도 느는 것 같아요. 자, 멘토 의견은 교재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우리 멘티를 보며 멘티의 한국어 실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 뿌듯하였다. 교재를 푸는 것 말고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4회차까지 봤는데
벌써 이게 불과 한 달, 뭐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이게 늘어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뿌듯한 것 같죠? 네. 잠깐 쉬었다가 또 나머지 이어서 하겠습니다.